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장 후 투자자들이 가장 바쁜 오전 10시 정보의 홍수 속에서 깔끔하고 현명한 투자 전략 팍스 브런치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앵커 한수정입니다. 이번 한 주 시장은 미국과 중국의 협상에 주목하면서 반도체 업종에 대한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증시 분위기도 조금씩 개선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억눌렸던 섹터나 테마로의 상승까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럴 때 그동안 좀 눈여겨봤었는데 담기 무서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조금씩 추가 매수하는 전략도 좋을 것 같고요. 그동안 나에게 손실을 줬던 종목이라면 이번이 또 탈출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조언들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글로벌 시장 분석부터 투심이 쏠리는 기업 산업 이슈 그리고 실시간 특징주와 공략주까지 45분이라는 시간 동안 압축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저희 방송 시청하시면서 계속해서 시장과 종목에 대한 전략 받아보시길 바라겠고요. 또 저희 전문가 멘토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기회도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요. 방송 보시면서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또 이벤트를 한 가지 진행 중입니다. 초록색 검색창에 팍스경제TV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공지사항 이벤트 창이 하나 뜰 텐데요. 확인하시면 신규 가입자들은 커피 기프티콘도 받아보실 수 있는 기회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팍스경제TV 홈페이지 공지사항 이벤트 창을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오늘도 주요 헤드라인 뉴스부터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소식 살펴보시죠. 지금 미국과 중국의 상무장관이 모여서 회담을 진행 중입니다. 반도체와 칼륨 등 현안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여기에서 중국을 방문한 지난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이 왕원타오 중국 상무장관과 4시간 넘게 깊은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미중 양국은 첨단 반도체나 희귀광물 등 서로 겨냥한 수출 제한 조치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광범위하게 논의했다라고 밝혔는데요. 미국과 중국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무역 문제를 다룰 실무 그룹을 구성하고 수출 통제 정보 교환을 위한 플랫폼을 만들기로 하면서 파국으로 치닫던 양국 관계가 일부 개선될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미중 간 수출 통제 정보 교환 첫 회의는 29일 베이징에서 열릴 예정이고요. 러몬도 장관도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이는 투명성을 높이고 수출 통제 집행과 관련해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하기 위한 대화라면서 다만 국가 안보 문제에서는 타협하거나 협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속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협상 이야기 전해드릴 테니까요. 시장 보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뉴스 확인해 보시죠. 네, 포스코 그룹주 B2만 1조 넘게 늘었다라는 소식입니다. 최근에 이 시장의 테마 장세에도 불구하고 포스코 그룹주들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사랑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증시를 강타한 2차 전지 붐을 이끈 것으로 평가되는 포스코 그룹주에 대한 올 한 해 신규 B2 규모가 1조 원을 넘었다라는 소식 전해지고 있습니다. 2023년 국내 증시 전체 신용거래 융자 잔고 증가액의 30% 이상을 차지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B2 규모가 20조 원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인데요. 증권가에 따르면 25일 종가 기준으로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엠,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DX, 포스코엠텍, 포스코스틸리온 등 포스코 그룹 6개 종목의 신용거래 융자 잔고 총액이 1조 3,417억 원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포스코 그룹주 종목별로 살펴봤을 때 지주사인 포스코홀딩스의 B2 증가 속도가 가장 빨랐고요. 현재 신용거래 융자 잔고액 중 올해 신규 증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90%에 육박하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신규 융자 잔고액 비율도 81.8%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또 자세하게 2차 전지와 함께 포스코 그룹주들 살펴볼 예정인데요. 잠시 후 저희와 함께 내용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세 번째 소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픈 AI, 미국의 챗 GPT를 개발한 기업이죠. 기업용 챗봇을 출시하겠다라는 소식에 AI 관련주들 오늘 시장에서 강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챗 GPT 열풍을 일으킨 오픈 AI가 기업용 챗봇을 출시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셀바스 AI가 오늘 7% 넘게 상승하고 있고 폴라리스 오피스도 3% 넘는 상승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외 브릿지텍, 코난 테크놀로지 강세 보여지고 있는데요. 기업용 챗 GPT는 GPT-4 액세스가 적용돼 업그레이드 됐으며 이전 버전보다 2배 빠른 성능을 나타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감으로 오늘 AI 관련주 그리고 특히나
스마트 홈과 관련된 종목들까지 엮이면서 같이 강세 보여지고 있는데요. 반도체 AI 종목 계속해서 빼놓을 수 없겠죠. 오늘 시장에서도 강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소식 확인해 보시죠. 네이처지에 실렸습니다. 오류 없는 양자 컴퓨터 기대감에 급등하고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전일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우리가 양자모 관련주들의 급등세 얼마 전에 보실 수가 있었는데 이제 네이처지에 실리면서 실질적으로 사용 가능한가에 대한 언급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팀이 양자 컴퓨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양자 상태를 삼각격자 구조를 가진 자석 물질에서 세계 최초로 발견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이에 따라서 코이버, 엑스게이트, PPI, 텔레필드, KCS 등 양자암화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대 교수 연구팀과 이화여대 교수 연구팀이 삼각격자 구조의 자성 반데르발스 물질에서 키타이프 모델을 발견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는데요. 키타이프 모델은 2차원 물질에서 구현이 되는데 3차원까지도 같은 방향으로 수직으로 서게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해석적으로 구할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구현이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까지 실리게 되면서 오늘 시장에서 관련주들이 강세 보여지고 있고요. 양자암호 관련주였지만 이 검증에 포함되지 않은 종목들은 오히려 하락세를 보이면서 실질적으로 실현 가능한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이처지에까지 실리고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이 이슈가 이어질지 살펴보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국내 지수 상황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지금 2거래 연속 상승 중이고요. 코스피는 0.42% 강세 보여지면서 2,553.50포인트에 거래되고 있고요. 코스닥 0.29% 강보합권입니다. 911.79포인트에 상승하고 있고 상승하는 종목의 개수가 훨씬 더 많은 오늘입니다. 다음은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살펴보시죠. 네, 오늘은 개인들이 담아주고 양시장에서 외인과 기관의 매도세 나타납니다. 코스피에서 개인들이 1,192억 원, 코스닥에서는 1,232억 원 매수 우위 보여지고 있고요. 외국인은 각각 1,126억 원, 749억 원, 양시장에서 매도, 기관도 73억 원, 418억 원 매도 우위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업종별 시세 한번 살펴볼까요? 네, 오늘 강한 업종으로는 우선 통신 장비를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양자암호도 통신 장비 쪽에 포함이 되고요. 이 AI 관련주, 특히 스마트홈과 관련된 내용들이 오늘 강세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2.47%의 강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또 건강관리 기술, 어제까지는 제약바이오와 미용기기, 의료기기 쪽이 약간 약한 모습을 보였지만 건강관리와 관련해서 특히 의료 AI 쪽도 오늘 강세 보여지는 종목이 있습니다. 2.45% 강세 나타나고 있고요. 문구류 쪽이 2.38% 강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하락하는 업종으로는 무역회사 판매업체 지금 1.82% 하락세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부분 확인하시고 또 비철금속과 전기 장비도 약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테마별 동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하는 테마에 지금 양자암호 관련주들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가장 강한 테마로 올라와 있고요. 역시나 AI 챗봇, 오픈 AI와 관련된 수혜주들이 오늘 시장에서 강세 나타난다고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오늘 스마트홈과 관련돼서 이 AI 관련주들이 급등 양상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음성 인식이 아마 여기에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집에서 원하는 바를 요구하면 실제로 사용이 가능한 정도의 음성 인식 시스템이 지금 구현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실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주들의 급등세 확인할 수 있고요. 또 하락하는 테마 보시면 어제 강했었던 원자력 발전과 관련된 테마는 오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이슈가 좀 꺼지는 듯한 모습인데요. 소형 원자력 발전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남아있긴 하지만 주가의 변동성은 좀 큰 상황이니까 계속해서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뜨거웠었던 테마죠. 맥신과 초전도체 오늘도 급락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양자암호 관련주들 오늘 급등 나타나고 있는데 역시나 또 테마주로의 접근을 해봐야 될 것인지 아니면 중장기적인 접근 필요할지도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실시간 트렌드 검색어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XM이라는 종목이 지금 1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8.73%의 상승 보여지면서 실시간 검색어 트렌드 상위 종목 1, 2위를 지금 나타내고 있고요. 뷰노 화장품 관련주 지금 20%의 상승세 보여지고 있고 카나리아 바이오 오늘 제약 바이오 안에서의 또 급등도 나타납니다. 22.85%의 상승세 보여지면서 굉장한 급등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파두라는 종목은 얼마 전 신규 상장한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세 가져가고 있죠. 9.73%의 상승 보여지고 있고 꿈비라는 종목이 17.42%의 상승세 나타나면서 오늘 중소형주 안에서 빠르게 종목들의 급등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 준비했을 때보다 또 새로운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자, STX는 인적 분할 이슈로 오늘까지 급등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장 초반에 굉장한 급등세 보여지다가 지금은 상승폭 줄여나가면서 3.28%의 상승 보여지고 있고요. 세종메디칼, 제약바이오 종목 24.59%의 강세, 그리고 포스코 DX, 코스피 이전 상장 이슈로 어제까지 강한 상승 가져가다가 오늘은 숨고르기에 들어갑니다. 1.78% 하락세 보여지고 있고요. AI 관련주 딥로이드 6.69%의 강세, 또 세종메디칼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역시나 또 순환이 빠르게 돌아주면서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들의 변화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계속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저희는 잠시 후 깔끔하고 맛있는 브런치 수익으로 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이 가장 바쁜 오전 10시 팍스 브런치 오늘도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경제TV 실시간 이렇게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 유튜브로도 함께하실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시장은 오늘도 약간의 테마주 장세로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는 억눌렸던 테마들이 조금씩 순환이 돌아주면서 이제는 좀 시장이 회복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시장 대응책 계속해서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바쁘게 움직이는 테마 장세이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주도주, 메가 트렌드를 짚어주시는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명승부사 멘토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팍스 브런치 명승부사입니다. 원래 수요일 날 10시에 출연을 하는데 오늘은 화요일에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유튜브 보시는 분들 뭐 저와 함께 같이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정말 우리 배터리 아저씨, 포스코 아저씨라고 불러드렸던 우리 명승부사 멘토님을 또 화요일에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동안 2차 전지와 관련해서 궁금했었던 점이 너무나도 많았었기 때문에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은 뭐 유튜브 채팅창 통해서 질문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시장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긴 하지만 우리는 주도주, 메가 트렌드를 잡는데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시장 점검부터 하고 2차 전지 이야기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제 강보합권 정도의 강세가 양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시장 좀 건강하다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좀 시장은 제외시키고 우리가 메가 트렌드를 잡아봐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는 건지 궁금해요. 네, 시장은 최근에 뭐 조정이 있었지만 특히 이제 코스닥 시장을 보면요. 올해 상승이 상당히 컸죠. 작년에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닥이나 코스피나 증시가 많이 하락한다, 금융위기 온다, 막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오히려 코스닥은 많이 올랐다. 이것을 본다면요. 시장의 화두는 결국은 올해 2차 전지가 많이 올랐다. 뭐 에코프로, 뭐 이런 기업들, 에코프로 BM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랐죠. 뭐 1000% 이상 올랐습니다. 올해. 네. 올해만. 그죠? 자, 이 이유가 올해 코스닥의 상승은 요 숏 커버링이 화두다. 결국은 이제
외인 기관들이 증시가 하락할 것으로 보고 네. 2차 전지에 하락에 베팅하면서 이 종목들이 올라가니까 그것을 갚기 위해서 자신들의 포트폴리오도 팔아서 갚기 위해서 네. 하는 시장이었고, 자, 그렇다 보니 이제 많은 코스닥 종목들이 지수만 오르고 오히려 2차 전지 외에는 별로 녹아내리는 주식들이 더 많았죠. 네.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힘든 장이었는데, 반대로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상당히 뭐 개인들이 성공했다 볼 수 있는데요. 뭐 많은 개인들이 동참하지는 않았지만 이번에 이제 우리 대한민국도 마냥 공매도의 호구인 국가가 아니다라는 것을 좀 보여준 계기가 아닌가 네. 생각이 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코스닥 지수 상승과 2차 전지 종목들의 상승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숏커버링이라는 게 공매도를 했었던 외인과 기관이 숏커버링을 했고 공매도를 만회하기 위해서 다시 이 종목을 사는 이런 현상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2차 전지를 이끈 건 개인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멘토님, 이게 그동안 외인 기관에 따라가지 않는 개인 투자자들이 손실을 쉽게 났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개인 투자자들이 이끌면서 2차 전지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뭐 이긴 것인가? 승리한 것인가? 좀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것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최근에 또 수급을 보면요, 개인들이 에코프로를 가장 많이 팔았어요. 그리고 요즘엔 뭐 코스닥에서는 펄어비스를 많이 매수하고 있는데 네. 일주일이죠. 최근 기관은 에코프로비엠하고 에코프로를 순매수했습니다. 또 코스피에서는 개인들은 삼성전자를 많이 매수했는데요. 기관은 포스코홀딩스를 많이 매수했고, 뭐 개인도 그 두 번째로 포스코홀딩스를 많이 매수했는데, 네. 또 외인은 LG 에너지 솔루션을 좀 담았다라고 본다면요. 오히려 이제 저점에서 에코프로비엠이나 에코프로를 산 것은 개인이었고, 결과적으로 지금 뭐 기관의 물량은 네. 매수 물량은 공매도를 갚기 위한 숏스퀴즈가 아닌가, 그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뭐 미래 가치를 봐서 이렇게 높은 가격에 산다기보다 그럴 확률이 높다, 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에코프로를 저점에서 잘 매수를 해서 지금 고점일 때 잘 매도를 한 건 결국 개인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그동안에 뭐 외국인 따라잡기 이런 걸 할 정도로 좀 주식시장을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참 똑똑해진 것 같다, 스마트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건지 궁금해요. 네, 그런 것이 이제 예전에 뭐 동학 개미 운동이다 하면서 네. 증시가 크게 올랐습니다. 맞아요. 3,300까지. 그때도 이제 뭐 과거에 코로나로 인해서 맞아요. 1,400까지 떨어졌을 때 증시가 뭐 더 대폭락한다 그랬는데 증시가 올랐죠. 근데 그때 개인들이 뭐 크게 재미는 많이 보지 못했어요. 근데 오히려 올해는 좀 다른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개인들도 좀 스마트해지고, 또 저 같은 네. 사람들, 뭐 어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죠? 유튜버들, 아, 유튜버. 네. 또 뭐 이제 포스코 관련, 아니면 2차 전지에서도 또 뭐 배터리 아저씨 같은 분도 있고, 또 여러 네. 가지 그런 것들을 좀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포스코나 이제 그런 영상을 하나 유튜브에 지난주에 올린 영상만 해도 이 10,000회가 넘었어요. 조회수가 10,000회에서 뭐 20,000회까지도 나오는데, 네. 그런 분들이 한 주만 산다 하더라도 20,000주가 되겠죠. 오. 그래서 그런 것에 공감해서 네. 동참하는 세력들이 좀 많아지고 있다는 게 이번 증시의 좀 특이점이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좀 바른 말을 하는, 성장주에 투자하려는 분들의 그런 수준 자체가 이제 유튜브 같은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이제 펀드 매니저들보다 낫지 않나. 뭐 그렇게 좀 생각해 보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정말 이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따라가는데 급급했었는데,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실제로 굉장히 스마트하게 투자할 수 있고, 그런 원동력이 또 이렇게 방송에 출연하시지 않는 또 전문가님들이 유튜브를 통해서도 활동을 해주시고, 또 뭐 배터리 아저씨라고 불리는 분은 또 작가님이시지만 스스로 공부해서 이런 전략들을 또 소개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하시는데 조금은 수월함을 느끼
느끼고 또 실질적으로 수익까지 이어지기가 쉽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공부를 열심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도주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업종으로 봤을 때는 정치적으로 계속해서 정책들이 나오는 정책주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꼭 봐야 되는 테마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는 종목으로 봤을 때 지금 에코프로도 언급을 해주셨고 특히 포스코홀딩스 이야기를 여러 번 좀 해주셨습니다. 이 두 종목의 수익률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네,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네, 뭐 에코프로 8월 16일 날 네. 제가 말씀드린 에코프로는 뭐 한 어제 기준으로 한 18%. 제가 출연한 지 뭐 3주밖에 안 됐으니까요. 네. 그리고 지난주 포스코홀딩스는 뭐 9% 정도 수익이 발생됐어요. 근데 또 운이 좋게도 그날 제가 출연하는 수요일마다 2차 전지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결국은 빠지는 날, 하락하는 날 사야 수익이 난다는 거죠. 뭐 오르는 날 사서 수익을 크게 보기보다 오히려 이제 하락해서 공매도 쇼커버들이 야 이거 뭐 이제 앞으로 막 많이 빠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공매도를 오히려 더 치는 날 눈을 감고 매수를 해야 수익이 난다. 저는 아직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네요. 좋습니다. 사실 지금 방송에 출연하셨을 때가 8월 첫 주부터 시작을 하셨으니까 굉장히 고점일 때 공략을 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도 정말 지금은 사면 안 된다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우세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명승부사 멘토님께서는 2차 전지 주도주에 대한 기대감을 믿으시고 계속해서 지금 저점이 나올 때 담아주셨기 때문에 에코프로 어제 기준으로 20%의 수익률, 포스코홀딩스 9%의 수익률 가져가고 계십니다. 또 지금 포스코 그룹주들에 대한 이야기 계속하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도 그만큼 많이 매수를 하고 있고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제외하고서는 계속해서 상승세 급등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열기가 쉽게 꺼지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차 전지 공부를 좀 뒤늦게나마 꼭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에코프로나 포스코홀딩스 그러면 지금은 좀 이 횡보하는 구간에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사실 앞으로 계속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증권사에서는 자꾸 매도하라고 나오더라고요. 멘토님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증권사에서는 이제 고평가됐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고요. 특히 외국계 증권사에서는 사실 이 예전에 에코프로로 공매도들이 많이 당했습니다. 네. 홍콩이나 싱가포르의 쇼쟁이들, 헤지펀드 펀드 매니저들이 에코프로를 공매도 쳐서 줄사태를 하는 사태가 벌어졌죠. 그들이 이제 수익이 나면은 돈을 가져가는 구조인데 손실이 나면 책임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져야 돼요. 그래서 뭐 사퇴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결국은 이제 성장주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숏을 쳤다가 낭패를 보는 일이 있다. 성장주에 대해서는 이제 공매도를 치면은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에코프로에 이어서 그런 현상이 이 포스코홀딩스에서 좀 벌어지고 있다는 것에 좀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포스코홀딩스의 공매도도 뭐 사상 최고 수준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공매도 덕분에 결국은 더 오를 것이다. 과거 뭐 테슬라 사태처럼 결국은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또 2차 전지 뭐 끝났다, 뭐 조정 나올 때마다 그런 얘기가 많은데 결국은 조정 나올 때 매수를 했더니 수익이 났습니다. 특히 이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제가 방송 출연하기 전에 저의 유튜브와 뭐 카페 등에서도 무료로 이런 관심주로 강하게 좀 말씀을 드렸던 것들이 이제 99%를 찍었던 게 7월 달이고요. 이제 뭐 조정 이후에 다시 조금씩 회복되는 구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저희 방송 출연하시기 전에 유튜브와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이 종목을 담자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이미 수익이 99% 이상 나신 상태에서 저희 방송 출연하시고 또 추가 수익도 내신 거네요. 아, 네. 그리고 저도 뭐 미국의 계좌도 하나 있는데 미국의 PKX라고 PKX 포스코홀딩스입니다. 포스코홀딩스 비중이 꽤 있다. 미국에 이제 좋은 기업들이 많죠. 엔비디아도 있고 구글, 애플과 함께 저는 포스코의 ADR이죠. ADR. ADR
증서입니다. 이제 미국에서도 포스코를 살 수 있는 그 경우 한 60% 이상 수익을 좀 가지고 있다 네. 보는데요. 조정 올 때마다 이제 2차 전지 끝났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 그 상승하고 있는 과정 중이고요. 또 2025년이 되면요, 요 리튬 이온 전지 시장이 반도체 메모리 시장보다 더 커집니다. 지금은 뭐 리튬 이온 전지 시장이 아직 메모리 반도체 시장보다 적지만 향후 뭐 2년 후만 돼도 이 메모리 반도체보다 더 큰 시장 규모를 좀 가지게 되는 게 2차 전지 분야인데요. 2차 전지가 꼭 전기차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ESS, 네. 전력 저장 장치죠. 그런 거와 함께 뭐 선박 또 여러 가지 뭐 많은 분야, 뭐 로봇 관련해서도 2차 전지가 들어갈 수가 없죠. 로봇을 우리가 뭐 디젤로 움직일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로봇 시대가 오고 네. 뭐 인공 뭐 관절이나 무슨 네. 이렇게 하는 거 또한 이제 앞으로 저는 드론 택시가 상용화돼서 지금 뭐 날아다니는 시대가 올 것이다. 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 투자도 굉장히 지금 수익률 좋게 내고 계시는데 드론 택시는 조금 의아한 것 같아요. 사실 실질적으로 이게 상용화되기까지는 너무 먼 미래 아닐까라는 의문점이 좀 드는데 이게 곧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조만간 오겠죠. 조만간? 예. 조만간이 언제죠? 글쎄요. 이제 제레미 리프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세상은 0.1%의 창의적인 사람과 0.9%의 통찰적인 인간, 그리고 99%의 그냥 인간. 자, 인류가 이제 10만 년 이상 살아왔잖아요. 네. 과거부터. 그래서 역사의 발전 중에 결국 역사를 인간의 문물을 창조해낸 것은 0.1%입니다. 0.1%의 사람들이 그렇게 해놓은 것이고요. 자, 인류 문명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들이 겨우 0.1%란 뜻은 나머지 90%는 뭐 했냐. 뭐 다른 일도 했겠죠. 하지만 그 핵심 인물들이 뭐 에디슨이라든지 네. 그런 것들이 했었고, 과거 이제 보면은 그런 시대의 흐름 속에서 돈을 벌어야죠.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건데, 0.1%의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과거에 유튜브나 아니면은 저 인터넷의 시대가 온다 했는데, 인터넷 시대가 언제 와? 뭐 그런 시대가 오겠어 했는데, 한 사람이 또 이제 인터넷 시대가 오면은 앞으로 동창들이나 네. 뭐 이런 소식들을 서로 네. 이제 인터넷으로 주고받을 수 있다. 아니면 그렇죠. 예, 인터넷으로 편지를 쓸 수 있다 했는데 다들 에이, 그게 뭐야 했는데, 그런 분들이 몇 조 원의 자산가가 된 게 지금 시작입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0.1% 정도의 사람만이 그런 것들을 창조적으로 개발을 해내고 0.9%는 이제 통찰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거잖아요. 네. 우리가 99%가 되지 않고 0.9% 안에라도 포함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드론 택시가 실질적으로 사용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는 거죠. 예, 뭐 드론 택시만이 아니라 네. 앞으로 미래에는 많은 것들이 좀 바뀌게 되겠죠. 거기에 대한 것들을 이제 투자할 포인트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뭐 지금 짧은 시간 내에 벌써 30분인데 네. 다 말할 수는 없고요. 네. 저의 이제 오픈 채팅방과 오시면은 좀 그런 이제 미래 산업에 대해서 우리 주식 투자에서도 투자해야 될 포인트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뭐 드론 택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ESS 에너지 저장 장치는 이 관절형 로봇 같은 것들은 지금 계속해서 개발 중이고 가격대도 대중화를 위해서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너무 먼 미래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2차 전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에코프로와 포스코홀딩스 긍정적으로 보신다라고 하면서 이 에너지 저장 장치까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포스코홀딩스 계속해서 주목하시는 이유, 지금 이 에너지 저장 장치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요거까지만 보면 되는 건가요? 네,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제 자원을 캐고 있죠. 네, 자원을 갖고 얘기해 있습니다. 주셨잖아요. 리튬에 대해서. 리튬. 그리고 수산화하는 리튬을 앞으로 창출하게 되는데요. 이제 과거 미국의 청바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The story of blue jean is part of the story of the American West.
In 1849, gold was discovered in California. 1649년이죠. 네. 캘리포니아에서 금이 발견됐다. 이거 우리 고등학교 때 영어 교과서에 나온 겁니다. 아, 그래요? 예, many 오. people hope to find gold, become rich. 부자가 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금을 찾았지만 결국 부자가 된 건 무엇이었냐? 청바지를 판 사람이었어. 리바이스의 탄생 비화인데 청바지를 판 사람들. 그러니까 뭔가 이제 금을 캐기 위해서 온 사람들한테 뭘 파는 사람이 더 이득을 봤다는 거죠. 아, 금을 캐러 온 사람한테 청바지를 팔았군요. 그렇죠. 아, 더러워져도 괜찮은 바지. 그렇죠. 아. 터프 팬츠들을 네. 이 배 돛이죠. 돛 세일 네. 그걸로 이용해서 청바지를 만들어서 파란 염색해서 팔았는데 그렇게 잘 팔려서 금 캐러 온 사람들이 다 그걸 사니까 네. 떼부자가 됐다. 금을 캐신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 사람은 이제 매일 금 캐는 사람보다 더 많은 금을 캔 거죠. 그래서 세계적인 이제 창립자인 또 리바이스의 네. 탄생 비화가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만큼 이제 시장에서의 통찰력을 가진 투자자들이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실제 사업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 이런 사업을 굳이 안 하더라도 그 주식 투자라는 것 통해서 그 주식을 산다는 거 행위 자체가 주주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 주주가 돼서 그런 주식들을 투자했을 경우 우리가 그 사업을 하는 것과 같다. 그게 핵심이지. 주식으로 이제 어떤 테마 쫓아다니면서 맨날 뭐 단타 치고 하는 게 주식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좀 많은 분들에게 늘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테마 장세에서 단기적으로 공략하는 것이 주식 투자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디에서 금을 캘 수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심주로 계속 포스코홀딩스 지난주에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특히나 지금 시장에서 2차전지 종목들 너무 많잖아요. 포스코홀딩스를 특히나 관심 있게 보시는 이유가 뭘까요? 네,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도 이제 공매도에 시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좀만 더 밀집하면은 이 공매도 쇼커버링에 대해서 우리가 이겨나가지 않을까. 근데 제가 오는 날마다 좀 조정이 와요. 뭐 지난주 수요일에도 뭐 장중에 4% 빠졌는데 공매도들이 더 그때 공매도를 많이 쳤죠. 근데 오히려 올랐습니다. 제가 볼 때 또 지난달에도 증시가 오를 때 뭐가 올랐습니까? 2차전 지수들이 많이 네. 올랐죠. 에코프로 공매도. 근데 이제 앞으로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보다 이 포스코 기업들이 에코프로 기업을 능가하는 기업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네. 지난번에 이제 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네. 2024년이 되면은 내년 있죠. 내년이면은 이제 수산화 리튬을 광물에서 채굴하게 됩니다. 그리고 2030년 기준으로 이 포스코에서 채굴하는 광물을 본다면요. 네. 광석형에서 한 22만 톤, 염수형에서 10만 톤, 비전통 자원에서 10만 톤을 채굴하게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PER 기준으로 멀티플 PER 기준으로 20배라고 했을 때 이 톤당 이제 수산화 리튬 가치만 봐도 150만 원이 가야 됩니다. 만일 리튬 가격이 뭐 6만 달러다. 네. 지금 이제 예전엔 뭐 10만 달러까지 했는데 지금 많이 떨어져서 3만 달러 정도 수준이에요. 거기까지 온다면은 260만 원의 가치가 있다. 주당? 포스코홀딩스는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뭐 배당도 받고 하면서 투자하시면요. 떨어질 때마다 뭐 한 주씩 모아간다고 보시면은요. 결국 1년마다 좀 분기 배당도 하고 네. 이번에도 배당이 나왔죠. 뭐 2%씩 은행 이자만큼 배당을 받으면서 또 주식이란 게 꼭 2030년에 가서 그렇게 된다가 아니라 보면 이제 10년의 성장성을 한꺼번에 오르는 성향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오늘은 뭐 좀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지난번 수요일처럼 저는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단기적인 조정이다.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기업의 성장성을 주목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좀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네요. 네, 그동안 포스코홀딩스 계속해서 관심주로 언급해 주셨던 이유가 이 포스코홀딩스가 리튬 자원을 개발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겹치다 보니까 이것이 앞으로 개발할 것까지 계산하게 된다면 주당 뭐 250만 원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어느 기간 안에 도달하게 될 것이냐까지는 우리가 알 수 없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 리튬 자원이 너무나도 2차 전지에서 핵심 부품이기 때문에 핵심 자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 주목하셔서 포스코홀딩스 조정 나올 때마다 매수 관점 유지하시면 좀 긍정적인 결과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계속 좀 의문이 드는 건 아무래도 중국산 LFP 배터리에 대한 가격 경쟁에서 한국이 좀 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테슬라에서 이 모델 Y라는 걸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해서 들어오게 됐는데 기존 것보다 한 2천만 원 정도 저렴하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경쟁에서 좀 밀릴 가능성은 없을까요? 네, 중국의 경쟁이 치열하죠. 네. 중국 시장을 빼고 나서 대한민국이 아직은 2차 전지 시장에서 세계 1위입니다. 중국 시장을 이제 포함하더라도 3년 뒤에는 LG엔솔 같은 경우가 1위가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테슬라에서도 이제 보면은 국내 판매를 시작한 모델이 모델 Y죠.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제조했어요. 상하이 공장에서. 근데 중국 내수에서 팔던 것들 남은 물량을 한국으로 좀 돌린 것이라 볼 수 있는데요. 중국산 배터리, LFP 배터리를 쓰고 있는데 한국도 이제 기아 레이가 네. 실구매가 2천만 원인데 이 문제는 이제 주행 거리가 200km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특히 겨울철이 된다면은 이런 것들이 좀 더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뭐 시내 주행만 하시는 분들에게는 큰 문제는 없겠죠. 네. 가격도 싸져야 되고 하지만 이제 삼원계 배터리도 그만큼 또한 이제 4680 배터리 등으로 인하여 또 뭔가 이제 기술력이 발전되고 있고요. 근데 중국산 배터리 같은 경우는 지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LFP 배터리를 주로 쓰고 있는데 네. 이 에너지 효율이 낮습니다. 에너지 효율이 낮아서 인산철 배터리를 쓰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셀2팩 기술을 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셀2팩 기술은 이제 셀과 모듈이 있는데 모듈을 없애놔서 셀을 팩에다 그냥 담으니까 그 공간에다가 배터리들을 더 많이 담을 수 있게 되고 그래서 효율을 그냥 배터리가 많게 해서 높이자는 건데 무게도 무거워지겠죠. 효율도 떨어지고 근데 가격은 싸다라는 장점이 있는데 이제 3원계 배터리나 앞으로 4원계 배터리 같은 경우도 갈수록 이제 진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4680 배터리가 게임 체인저인데 네. 보면은 이제 탑리스라고 테슬라에서 그것을 이제 좀 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용접 부분을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오히려 LG 엔솔이라든지 삼성 SDI에서 용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잘하고 있는데요. 뭐 이제 3원계 배터리도 셀2 팩이 아니라 팩까지도 없애는 네. 배터리가 커지니까 굳이 안정성 때문에 팩까지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또 이제 에너지 효율이나 밀집성을 좀 높일 수 있는 또 기술들이 계속 발전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중국산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효율이 낮다라는 이야기 해주시고 아무래도 이게 효율이 낮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뺏어가긴 좀 어렵지 않을까요? 이렇게 전망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희가 너무 이야기가 재밌는데 시간상 공략주로 좀 바로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오늘의 공략주도 뭐 포스코홀딩스가 될까요? 어떤 종목 보고 계신가요? 네. 제가 앞으로는 뭐 포스코 아저씨도 되지만 네. 무슨 아저씨? LNG 아저씨가 될 수도 있다. LNG 아저씨요? 갑자기 LPG 아니고 LNG 아저씨. LPG는 가스고 LNG는 뭐 선박 아닌가요? 왜 LNG 아저씨죠? 그렇죠. 네. 자, 이 얘기를 하면은 좀 긴데요. 좀 내일 좀 더 자세한 얘기를 좀 네. 해보려고 합니다. 요 이슈와 함께. 그래서 어쨌건 이제 뭐 관심주가 하나 있는데 많이 좀 올라가고 있네요. 오히려 아침부터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어떤 종목이죠? 종목명은 이제 한화오션입니다. 왜 이 종목을 가지고 나오셨을까요? 이 종목이 좋아요. 네, 좋겠죠. 많이 오를 것 같아요. 네. 엄청 많이 오를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는 이유가 궁금해요. 이 조선업이 한 15년간 불황이었습니다. 불황이었는데 이제 말하자면 긴데요. 이 성경에서 출애굽기를 보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네. 사사기기, 사무엘, 상하. 그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애굽을 탈출하면서 출애굽이죠. 그래서 네. 온 게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했는데 젖과 꿀 흐르는 땅에 가 보니까 젖과 꿀은커녕 개뿔도 없어. 개뿔도 없었던 상황이죠. 네, 자원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네, 이스라엘 방송 척박한 용어를 땅이고 좀- 그렇죠. 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 네. 뭐 재밌게 하자면 이제 네. 개뿔이니까 예. 없다 그랬는데 네. 이게 또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반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에서 엄청난 양의 가스전이 오. 발견됐습니다. 네. 이 가스전을 운반하려면 LNG선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네. 자, 그 전까지는 이제 노스트림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보시면은 러시아에서 주로 유럽에다가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러시아에다 유럽을 수출하고 있는 것을 이제 관을 통해서 바로 보내줬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은 뭐 전쟁도 일어나고 뭐 잠그기도 하고 좀 뭐 문제도 좀 생기고 또 여러 가지 또 러시아에 의존하다 보니까 네. 최근에 이제 유럽이 점점 가난해지고 있죠. 뭐 물가도 비싸지고 뭐 전기세만 뭐 몇백만 원 나오는 게 영국이고 게다가 뭐 이제 한국의 붕어빵 하나가 7,000원이래요. 예, 핫도그가 너무 10,000원. 비싸네요. 네. 예, 남자 커트가 7만 원, 뭐 이런 오. 수준으로 지금 영국이나 뭐 이런 나라들은 배도 못 만들고 그렇죠. 2차 전지도 못 하고 반도체도 못 만들고 있고 결국은 이제 한국의 기업들이 전 세계 1위를 탈환하는 게 맞습니다. 이 엔터도 그렇고 전 세계 한류 열풍과 함께 저는 이제 K 조선 네. 이런 것이 이제 2차 전지 이후에 차세대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좀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 오션을 보면요. 조선업 15년 사이클 불황이 이제 새로운 호황기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포스코도 15년 못 오른 기업이다 하면서 처음 초기에 말씀드렸을 때 이후에 최고가 기준으로 한 99% 이상의 네. 상승은 나왔습니다. 오른쪽이었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남들이 안 하는 투자를 해야죠. 남들이 안 보고 있는 쪽.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지어도 작년에 뭐가 잘 된다. 네. 샤인머스켓 잘 된다. 네. 다 져서 다음엔 가격이 폭락해요. 모든 사람이 이제 이런 쪽이 잘 되니까 이쪽에 투자하면은 낭패를 보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15년간 뭐 이 조선주 사서 수익 봤다는 사람이 없잖아요. 네. 편견을 가지고 있다. 근데 앞으로 이제 호황이 오고요. 근데 이제 궁금한 게 그러면은 하나오션을 좋게 보시는 이유는 아까 그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지금 네. 아무것도 없는 조선업이었지만 이제는 젖과 꿀이 흐를 것이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어떤 거 가격이 저렴해서 영국보다 한국의 가격이 저렴해서 좋다고 보시는 건가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네. 시간이 좀 있네요. 이제 LNG선이 앞으로 많이 필요합니다. 네. 뭐 1,000척 이상이 필요한데 그것을 네. 만들 수 있는 게 없어요, 전 세계에. 한국하고 일본하고 중국인데 일본은 이미 이제 한국에 일하시는 김 씨들이 많이 한국도 이제 평택으로 많이 가졌고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산업 자체가 지금 뭐 거의 많이 몰락해 있고 기술 자체가 잘 없군요. 있는데 네. 하도 불황이다 보니까 그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다 이제 좀 안 되는 경우들이 네네. 있고요. 게다가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이제 고부가 가치선이죠. LNG선의 경우에서는 이쪽에서 이 엔진이 멈춘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한번 샀다가 어느 나라에서 LNG선을 수주했다가 이거 뭐 고장 나고 그래서 지금 한국이 수주를 독식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연간 18% 성장세인 이제 글로벌 해상 풍력 사업을 이제 확대 하나오션을 하고 있고 요 대우조선해양이죠. 대우조선해양 이제 초국 이제 하나그룹으로 팔리면서 이제 방산 기업으로 좀 변모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좀 그런 경우가 있었고 주식이 네. 많이 올랐잖아요. 이제 하나그룹으로 이 하나오션도 하나그룹으로 넘어가면서 최근에 뭐 유상증자를 좀 해서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과거 이제 2차 전지 종목 중에 이제 코스모 신소재도 2만 원대 유상증자를 했는데 20만 원 갔어요. 그럼 이제 디지털 선박 등에 투자하기 위한 유상증자였는데 앞으로 뭐 자금은 넉넉해질 것이라고 봐지고요. 세계 경제에서 이제 한국, 중국만 남았는데 최근에 이제 수주가 한국이
뭐 유럽이나 미국은 조선업도 안 하고 있죠. 네. 조선주가 없어요. 한국밖에. 이수진 장군이 거북선 맞는 나라다 하면서 과거에 이제 정주영 그러네요. 회장님이 네. 영국에 가가지고 돈 빌려달라. 이거 우리 500원짜리 지폐봐라. 이 거북선 길에 있지 않냐 하면서 시작했던 네. 조선업이 저는 15년 만에 네. 호황 사이클이 온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네. 저희 오픈 채팅방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너무나도 재밌었습니다. 2차 전지 포스코 홀딩스에 대한 관심부터 그리고 하나오션 공략주까지 살펴봤는데요. 시간 관계상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좀 더 자세한 내용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